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 11월 23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이 오늘 또 휴장이고 추수감사절 연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도 쉬어가는 흐름이고 한국도 연동돼서 좀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개별 장세예요. 예, 그러니까 지수는 그냥 움직임이 없습니다. 종목 장세라고 생각하시고 시장을 좀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어떤 산업 기업에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이제 보고서나 어떤 이제 그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아이디어들을 계속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그 첫 번째는 사실 반등의 역사, 요게 이제 그 반도체인데 요새 반도체 좋은 보고서들 진짜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다올투자증권의 고영민 연구원이 썼던 보고서고 거기 관련된 기업들까지 해서 오늘 반도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번 왜냐면 제가 이제 요거를 한번 그 좀 긴 보고서인데 어제 밤에 한번 이게 정리를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린 이유는 어제 또 댓글 중에 많은 게 반도체 전공정 뭘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 사실 제가 그거를 알려드리긴 좀 그래요. 이게 좋습니다. 그건 아니고 다만 전공정에서 이 보고서가 힌트가 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거 반도체한테도 좋은 얘기죠. MLCC나 중국 9월 스마트폰 출하량, 예, 요게 증가했고, 그 다음에 W게임즈, 파트론, 메가스터디 교육, 예. 이게 제가 잠시만요. 네, 이분이 그 대신증권 박자웅 연구원입니다. 제가 깜빡하고 좀 까먹었고요. 우주항공 산업의 역사, 이제 하이난 연구원님, 그리고 이게 중국 증시에 대한 내용이긴 하지만 좀 의미 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공부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먼저 그 반도체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반등의 역사인데 23년은 누가 뭐래도 HBM, 요 회색이 HBM입니다. 거의 독보적이죠. 장비, 소재, 부품, 하이닉스 이런 거 다 합쳐서 그냥 올해는 HBM이 했다. 이게 다 했다. 그 회사가 어디냐면 한미, STI, PSK 홀딩스, ISC, 이수페타시스, 프로텍, 레이저셀 이런 걸 투자하신 분도 계실 거고 못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8개 회사들의 주가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분기 실적을 좀 리뷰를 해보면 장비는 실적과 수주등이 좀 차별화되고 있다. 그래서 선단 기술이 좀 미세 공정.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직업도로 들었던 내용이죠. 그 회로 선폭이 D램의 선폭이 점점 좁아집니다. 그게 이제 Z, A, B, C 이렇게 가요. 그래서 A로 갈수록 더 미세화되고 B로 가면 더 미세화되고 그런 건데 11월부터는 이제 원비 관련 장비 수준 요거 하는 회사가 어디라 그랬죠? ALD 장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가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관련주로 주성 엔지니어링, 흡프스프, 그 다음에 DIT를 좀 꼽아주셨고, 그 다음에 HBM 생산력 확대에 따른 수주 확대. 이거는 당연히 한미, STI, PSK 홀딩스, 제우스,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밸류체인이죠. 주요 장비사들 실적인데 원익 IPS, 원익은 참 이게 비메모리 쪽이 이쪽 ALD 장비가 좀 있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수혜는 많이 못 받았죠. 예. 그러나 수주 잔고는 꽤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익,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테스 요게 증착 장비고, 식각 세정, PSK 세정은 제우스, 연마 세정, CMP죠, K시텍,
고압 수소 오닐링, 흡프스프, 레이저 오닐링, 이오 테크닉스. DIT 좀 생소하시죠? 사실 저도 DIT를 이제 정확하게 분석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오늘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궁금하면 찾아봐야죠. 그래서 이따가 한번 소개해드릴 거고, 그다음 검사 장비 여기 나와 있고, 후공정 뭐 다들 아실 거고, 이쪽이 좀 못 갔죠. 유니셈, 뭐 GST, FST, GMBS 에코는 우리 한번 갔다 왔고, 요 세 개는 많이 못 올랐는데 이쪽도 뭐 계속 우리가 지켜봐야죠. 그다음에 에로는 한참 태양광으로 갔다 좀 밀렸고, 나머지 인프라 쪽 요런 이제 밸류 체인이 있고, 부품은 바닥은 나왔다고 합니다. 하락은 이제 마무리됐고 D램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저점은 3분기인데 세정하고 코팅 업체들은 한 분기 늦는데요. 그거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여기 관련된 기업들이 뭐 원익 QNC, 하나모티, 뭐 TCK, KNG, 월덱스, BCNC, 예, 이쪽 관련, 이 코미코라는 회사가 세정하고 이제 코팅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실적 저점이 한 분기 좀 약간 늦게 온다.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관련된 이런 부품에서 소켓도 있고요. 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이제 소재, 예, 소재 쪽도 비슷해요. 예, 이쪽 그 부품과 좀 비슷하고 10월부터 바닥 찍고 돌아서고 있다. 그래서 근데 의미 있는 점은, 소재는 이제 원재료를 받아다가 그걸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재료 가격이 작년 전쟁 때문에 많이 올랐다가 요새 좀 다시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뭐 긍정적이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 소재 쪽은 뭐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 요새 솔브레인 주가가 많이 올랐죠. 예. 제일 좀 부진했던 회사가 사실 여기죠. ENF. 근데 ENF도 나아지지 않을까요? 예, ENF도 너무 소외받아가지고, 예, 좀 회복 가능성이, SK 하이닉스 쪽 비중이 좀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닝모트, 뭐 한솔케미칼, 뭐 TEMC, 뭐 DNF 이런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밸류체인 형성돼 있으니까 한번 뭐 이런 뭐 종류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 결론은 뭐냐면 실적 저점 이제 확인됐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런 전공정도 너무 막 뭐 안 간다고 해서 답답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결국 시간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핵심 뭐냐면 24년도 소부장 핵심 키워드를 좀 적어주셨는데, 일단 장비부터 볼게요. 장비는 미세화, HBM, 인프라입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4년 생산업체들의 전략은 HBM하고 DDR5 위주로 가요. 그죠? 여기는 늘릴 겁니다. 공통 분모가 뭐냐면 D램 같은 경우 원비로 갑니다. 1A, 1B. 미세 공정 간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는 1A인데 SK하이닉스는 1B로 가요. 그래서 주성이 수혜를 많이 받는 거죠. 그리고 HBM3가 좀 당초 예상보다 좀 앞당겨지고 있고, 엔비디아 차세대 GPU B100이 HBM3E를 탑재를 합니다. 내년에 나오거든요. 원래 내년 하반기인데 이게 상반기로 당겨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장비 수혜자는 주성 엔지니어링, 예, 흡프스프, DIT, 이오 테크닉스 이런 기업들이 일단 수혜를 받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HBM 생산은 확대되는 게 HBM3E는 이전보다 크기가 커져요. 근데 요게 핵심입니다. GPU 1개에서 HBM3가 4개에서 6개 있던 거랑 다르게 B100에서는 GPU 2개가 한 8개 정도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뭐 그림을 그려드리면, 우리가 정말 뭐 HBM 공부를 예전에 정말 많이 했지만 HBM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가 GPU죠. GPU가 있고 여기가 뭐죠? 예, 예전에는 그 GDDR이 있었어요. 이게 기본 구조예요, 사실. 그래픽 카드 옆에 사이가 너무 멀죠. 떨어져 있는데 이 HBM은 바로 옆에다 딱 붙여버렸죠. 그래서 바로바로 쏴준 거죠. 예. 그만큼 속도가 빠른 거고. 근데 이 HBM3는 여기 한 4개에서 6개 정도를 옆으로 돌린 건데, B100은 뭐냐면은 GPU 2개를 딱 놔요. 놓고 여기를 한 8개 정도로 돌려버리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겠죠.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돌려버린 거죠. 예. 요게 GPU고. 예. 그럼 당연히 훨씬 성능이 좋겠죠. 그러면
더 많이 들어가죠, HBM. 예, 이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M 생산 확대 기울기가 가파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TSV, 저 HBM은 구멍을 기판에 딱, 아니 그 반도체 가운데에다 구멍 뚫어가지고 1024개 뚫어버리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연결하는 건데, 아무튼 2배 이상의 생산 확대는 확정적이고, 관련된 기업은 이제 한미 반도체, STI, PSK 홀딩스, 이오테크, 여기 유니셈도 들어가 있네요. 예,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일단 좀 수혜주로 분류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내년도 생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HBM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안 무너지는 거죠. 근데 오늘은 뭐 조정 받았지만 쉽게 끝날 이슈는 아닌 거죠. 그리고 인프라, 23년 인프라 관련 투자는 좀 지연됐지만 내년엔 삼성전자 평택 그 P4 이제 첫 번째 국면 그 투자 그게 좀 지연됐는데 4분기부터 인프라 장비 어디예요? 유니셈 같은 회사, GST, 예, 이런 데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인프라장, 거기 또 관련된 아스플로 같은 뭐 부품사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런 데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인프라라 그러죠. 근데 거기가 뭐 입고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뭐 지켜봐야 되겠고, 근데 한 가지 특징은 이건 전통적인 거고, 이 원래는 전공정 위주로 하는데 이제는 후공정 TSV 생산 능력을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후공정 관련된 인프라 투자도 들어간대요. 그게 좀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전공정이 메인이었는데 이제 후공정 인프라 투자도 들어가는, 그러니까 새로운 매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프라 관련주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죠, 이런 건. 그러니까 부품 쪽은 이제 가동률, 미세화, 장비사 거래 확대 요건데, 가동률은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 같고요. DDR5 쪽이, 그래서 하이닉스 비중이 큰 게 좋아요. 미세화는 점점 작아지는데 주목하는 두 가지 아이템 뭐냐면 시각 장비 부품이 바뀔 거라고 합니다. 미세화하면은 플라즈마를 세게 써야 되거든요. 고강도. 네, 플라즈마로 깎잖아요. 이 깎을 때 위에다 레이저 같은 플라즈마를 싹 쏴요. 근데 이게 강도가 너무 세니까 뭐 흔히 말하는 천연 쿼츠나 SI 실리콘 카바이드 이게 못 견딜 수도 있대요. 얘네들이. 그래서 부식이 생기면 수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걸 대체하는 게 합성 쿼츠랑 보름 카바이드라고 합니다. 이게 이걸로 좀 대체된 건 아니에요. 이쪽 합성 쿼츠는 비중이 좀 5%밖에 안 돼요. 근데 점점 이쪽이 늘어나지 않겠냐. 이걸 좀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원비 공정하고 그 낸드 200단 이상에선 아마 나중에 필수적으로 이걸 쓰지 않겠냐.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예, 이게 어쨌든 강도가 되게 높아지면 부품 마모가 굉장히 빨라져서 비용도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걸 방어하려면 코팅도 해야 돼요. 코팅은 뭐죠? 제가 예전에 한번 학계 배우기 위해서 세정과 코팅 말씀드렸어요. 세정은 빨래 하는 거예요. 세정은 빨래. 코팅은 드라이 클리닝. 예, 우리가 세탁으로 치면 옷을 오래 입을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코팅도 중요해진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전방 소재 그 하이케이가 이제 고유전 물질이죠. 그래서 전하가 쉽게 빠져나가지 않게 꽉 잡고 있는 그런 물질인데 점점 중요해지는데, 여기에도 신규 물질들이 많이 쓰인다고 하면 지르코늄, 하프늄, 뭐 몰리브덴 같은 거. 근데 그러면 그걸 담는 용기가 바뀐대요. 캐니스터라고. 지오 엘리먼트 기억나세요? 이거 한번 공부했던 기업인데, 예, 여기 용기에다 하이케이 물질을 장비에 딱 붙여서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재를 담는 용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걸 바꿔야 돼요. 예, 전구체가 바뀌면, 물질이 바뀌면. 예, 그래서 지오 엘리멘트도 수혜 받을 것 같다. BCNC는 요거 만드는 기업입니다. 요 두 개. 합성 쿼츠와 보름 카바이드. 그리고 코미코가 코팅하는 회사. 그린 리소스는 비상장이에요. 그러니까 상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규 장비사와 생산업체 거래 확대. 부품사 중에서 저기 그 유명한 저 장비 회사에 직접 직납하는 그런 회사들을 계속 좀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걸 뚫으면 또 나중에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또 자체적으로 장비사 통하지 않고 직접 부품을 또 그 회사 걸 구매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회사들로는 지오 엘리먼트, 저 RFHIC가 여기 관련된 기업인지는 사실 잘 몰랐는데 RFHIC도 들어가 있고요. 코미코,
그린 리소스 이런 기업들이 여기 포진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재는 가동률 하이닉스 쪽 미세와 가격 기조. 가동률은 어쨌든 이제 점진적인데 업황 회복 속도보다는 좀 빠를 것 같아요. 특히 DDR5. DDR5는 하이닉스가 더 우위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하이닉스 비중 높은 회사. 아까 말씀드린 ENF, 퓨리, TMC 이런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지 않겠냐.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이제 보고서를 보면 소개해드리지만 이들을 추천하는 게 절대 아니고 이런 걸 보시다가 여러분들이 저기 ENF가 있네, TMC가 있네.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시라는 얘기예요. ENF 버틀러 같은 데 들어가서 저번 실적은 어땠고 지금 사업 보고서 보고 상황이 어떠고 회사에도 한번 전화도 내일 시간 되시면 왜 이렇게 실적 안 좋아요? 주가 좀 부진한 것 같은데 뭐 하이닉스 비중 어느 정도 되냐? 뭐 이런 거 물어보면서 체크를 하는 거죠. 해가지고 근데 주가들이 너무 오른 건 하지 마시고 가장 좋은 건 이렇게 주가가 눌려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뭐 예를 들면 여기 ENF 테크놀로지도 요새 좀 올라가긴 하지만 엄청 빠져 있죠. 그죠? 주가 이게 눌려 있잖아요. TMC도 그렇고 만약에 내가 이제 어떤 기업을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많이 눌려 있다. 오늘은 좀 올라가지만 이런 기업들이라면 이제 일단 부담은 없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뭐 한미 사고 막 이오테크닉스 뭐 너무 좋습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이미 몇 배씩 갔기 때문에 급락할 때 그런 건 좀 볼 필요는 있고 못 오른 거 중에서 이제 만약에 저런 내용들이 있다면 따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위치는 나쁘지 않구나. 그럼 공부를 해야죠. TMC는 제가 예전에 함께 배우기 위해서 한번 설명했으니까 뭐 그런 걸 또 찾으셔가지고 공부하시고 아주 본인이 직접 판단을 하셔야 돼요. 본인 마음에 들어야 돼요. 제가 뭐 여기서 얘기한다고 좋다 나쁘다 이거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 저는 이런 내용을 소개만 해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직접 선택해서 까먹든 이익을 내든 그렇게 해야 여러분께 돼요. 실제 벌어도 여러분 거고 또 만약에 이게 잘못해서 손실 볼 수도 있잖아요. 하다가 그것도 경험이죠. 예. 내가 직접 공부해서 하는 거라. 예.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투자하면 훨씬 좋잖아요. 그냥 뭐 전공정 좋으니까 그냥 이거 사볼까 이게 아니라 특히 소재 쪽에서 뭐 가동률 특히 하이닉스 DDR5 그래 늘어날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소재 중에 비중 늘어나서 이런 것들이구나. 예, 보는 거죠. 또 하이케이 물질 변화가 있으니까 여기서 하이케이 하면 또 가장 대표적인 회사 3개 DNF, 레이크 머티리얼즈, 솔브레인, 한솔케미칼 이 4개가 대표적인데 여기서 이제 일본 원래 아데카 위주로 공급을 했는데 사모나를 계획 중인가 봐요. 이혼한. 근데 이혼한 회사 중에 하나가 DNF. 솔브레인이 이번에 인수했죠. 그러니까 DNF는 이미 이제 수혜를 받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여기서는 이제 한솔케미칼도 보자. 이런 내용이면 한솔도 이제 공부해 보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원료 가격이 떨어져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전략은 이제 올해 상반기는 HBM이 막 테마 좀 엮여서 많이 갔는데 내년엔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철저하게 숫자가 나오는 거 위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말부터 관련 종목들 비중 확대 이제 그동안 부진했던 것 중에서 내년 2분기부터는 이제 전공정도 좋아질 거예요. 실적들이 조금씩 개선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도주에서는 뭐 사실 지금 이걸 좀 투자하기는 어렵죠. 당연히 주성과 STI는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고 전통 소부장에서는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죠. BCNC, 지오엘리먼트, 코미코, 한솔케미칼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니까 그래서 이거 어제 하도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 보고서를 어쨌든 읽었고 나온 지 한 며칠 됐거든요. 그래서 원래 제가 주말에 읽으려다가 어제 그냥 불이 나게 읽고 오늘 좀 빨리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절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잠깐만요. 여기에요. 이제 거기 나왔던 보고서에 있는 일부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BCNC는 목표 주가 27,000원 제시했는데 이게 원래 그 어떻게 보면 이 회사 경쟁사가 원익QNC 같은 기업이에요. 그 코치 있죠. 예. 근데 이 회사는 천연 코치가 아니고 합성 코치를 만듭니다. 그 실적이 아직 좋진 않아요. 예. 실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거 방금 이제 전화가 왔는데
어디 기자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기자분이 전화를 해주셨는데, 예. 아무튼 이제 반도체 이것저것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반도체 얘기하고 있는데 반도체 얘기 이것저것 물어봐서 말씀드렸고, 뭐 HBM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엔비디아가 좀 주가가 좀 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서 좀 약간 아무리 좋은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어도 엔비디아 주가도 반응이 없어요. 그만큼 이제 너무 올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좀 우리나라 HBM도 좀 쉴 수 있는데, 근데 뭐 한미든 주성이든 유진이든 뭐 많이 오른 뭐 TF이든 이런 거 HBM 관련된 기업들 있잖아요. 사실 좀 뭐 주주분들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좀 쉬는 게 좋아요. 계속 가는 게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적절하게 조정 받고 가야 돼요. 그래야 오래 가요. 계속 오르는 게 능사 아니에요. 너무 오버하면요 나중에 진짜 아예 못 가버려요. 이 힘을 너무 써가지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HBM 관련된 기업들 좀 쉬어주는 게 좀 바람직하다. 뭐 너무 막 급락하면 안 되겠지만 적절한 조정은 약이 된다. 예. 그래서 혹시 또 이쪽 투자 못 하셨던 분들은 그게 될 때까지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지금은 절대로 쫓아가지 마시고. 예.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이제 전공정 중에서 모멘텀은 당연히 HBM보다 떨어져요. 그렇지만 좋아질 게 뭔지 그걸 찾는 그런 거. 그러니까 오늘 보고서도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합성코츠 얘기 좀 하고 있는데, 요게 어쨌든 마모성이 굉장히 뛰어나서 앞으로 많이 좀 쓰일 것 같다. 그런 좀 내용이고, 다만 비중은 몇 프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늘어나요. 바로 바뀔 수는 없어요. 아무리 저런 내용이라 하더라도 저 천연코치 이제 안 쓰나? 이제 원위키에서 큰일 나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기술이 한번 바뀌는 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걸로 바뀐다, 무조건 바뀐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안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속 체크를 하는 겁니다. 지금 테스트 중이라잖아요. 예. 왜냐면 이제 그 새로운 소재다 보니까 CD9은 낸드에서는 SI랑 SIC 쓰거든요. 예. 이렇게 마모할 때 우리가 저거 식각 부품 공부해봤잖아요. 대표적인 회사가 하나머티리얼, 월덱스, 뭐 또 뭐 있었죠. 예. 그 KNJ 뭐 이런 기업들이 있었죠.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뭐 그 아까 KNJ도 얘기했었고 이제 몇몇 기업들이 있는데 요걸 만드는 이제 기업들의 주가도 사실 그동안 많이 올랐었죠. 장기적으로. 근데 이게 또 이제 요걸로 바뀌지 않을까. CD9이라는 비보론을 활용한 B4C라고 합니다. 보론 카바이드인데 이거를 이제 또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BCNC가. 그래서 이게 비전도성 물질이고 그 플라즈마가 너무 세면 부식되는데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결과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건 또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그럼 저걸로 바뀌나 이게 아니고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공급은 25년부터 될 가능성은 있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 변화는 생각을 하시되 저게 당장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BCNC가 아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혜를 좀 받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보고 이제 BCNC의 시대가 오고 다른 회사는 안 좋아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예, 잘 안 바뀝니다. 이런 기술은 쉽게 바뀌지 않고요. 당장 바뀔 것 같죠. 우리가 딱 이런 얘기 들으면 안 그래요. SI가 있고 SIC가 있는데 처음에 SIC 나왔을 때 SI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결론은 뭐죠? 둘 다 많이 쓰여요. SI 업체도 주가 많이 갔어요. 이 대표적인 회사가 SI 하는 회사가 어디죠? 그 월덱스하고 하나모티리얼즈죠. 이 회사들 주가 괜찮았잖아요. 예. 그래서 코츠도 완전 천연 코츠 대체는 어렵고 품질 테스트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변화는.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걸로 바뀌어가면 BCNC의 주가 많이 오르겠죠. 근데 그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밸류도 싸지는 않기 때문에 뭐 나중에 조정이 충분히 내려온다면 그때쯤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다만 이런 트렌드 변화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오 엘리먼트는 다울투자의 고영민 연구원님이 아까 그 캐니스터 하이케이 그거 담는 통이에요. 통. 이 장비 옆에 딱 들어가는 그걸 캐니스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바뀌는 과정은 저 소재가 바뀌면 통을 바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수혜를 받을 것 같고, 낸드는 텅스텐에서 몰리브덴으로 아마 바뀌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바뀌면 좀, 근데 저게 많이 안 바뀌면 그냥 크게 뭐 이 캐니스톤 교체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래서 근데 이제 몰리브덴 같은 경우는 고체 성질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걸 담을 수 있는 캐니스터를 신규로 개발 중에 있는데, 이것도 역시 내년 품질 테스트 해봐야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지오 엘리먼트는 해외 장비사에 먼저 납품하는 그런 쪽을 지금 추진 중에 있대요. 여기를 뚫으면 나중에 국내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또 지오 엘리먼트 걸 더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내년에 지켜봐야 되고, 레벨 센서 뭐냐면 캐니스터가 하이케이 소재를 이렇게 담고 있잖아요, 용 안에. 근데 이게 쓰다 보면은 도대체 이게 얼마 남았는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100을 넣었는데 쓰면은 50, 40, 30으로 가는데, 예, 이거 얼마 남은 거야? 일일이 확인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 레벨 센서는 그거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예. 근데 만약에 저게 만약에 어느 정도 썼는지 모르는데 케미칼 소재가 없는 상태에서 공정을 하게 되면 웨이퍼는 폐기해야 돼요. 예, 소재가 그 안에 담겨 있어야 그게 공정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수익성도 좋으니까.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이 기업의 좀 단점이 뭐냐면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지금. 분기 매출이 3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죠? 매출 점프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익도 중요하지만 이번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체크하실 거 급하게 하지 마세요. 그 숫자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30억인데 이게 매출이 뭐 60억, 80억, 분기 매출이 점프를 한다. 그럼 주가는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출을 반드시 체크하자.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에는 뭐 잘 대응할 수 있는 업체니까 관심 필요하고, 한솔케미칼은 이제 목표 주가 뭐 이건 워낙 유명한 기업이니까 다들 아실 거고, 가동률 회복세고, 그다음에 이 회사도 하이케이 해요. 예, 근데 이제 잘 알려지진 않았죠. 워낙 가산화수소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과도한 주가 소외 하락 발생했고, 근데 무릎 이하 밸류고요. 물론 싼 건 아니에요. PER 기준으로 16배니까 싼 건 아닌데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싸졌어요. 과거에 진짜 비싸게 거래됐어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는 뭐 밸류 매력은 뭐 그래도 과거보다는 있지 않나. 그래서 회사도 지금 점진적으로 이제 가동률 올라가면서 좋아지는 그림이, 그러니까 최악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그림입니다. 진짜 이 한솔케미칼도 저도 그때 보면서 뭐 솔브레인 같은 거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번 빠졌다가 또 오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보시면 이게 이 회사가 참 투자하기 그래도 편한 건 빠지면 또 올려놔요. 그래서 괜찮은데 한솔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한솔케미칼은 끝도 없이 빠졌어요. 예,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그냥 끝없이 뭐 얼마 전까지도 저도 그래서 보면서 이 회사가 왜 이런가, 뭐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돌아선 거죠. 예. 그러니까 한솔도 부담이 없어요. 코미코는 이제 여기 보고서에 나왔었지만 분석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코미코 쓰신 분이 누가 있나 검색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나투자의 김강진 최영준 연구원이 예전에 쓰신 자료 그냥 제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해봤고, 일단은 코미코는 세정하고 코팅해 줍니다. 예, 그 서비스하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서비스 업체고 메모리가 좀 많고요, D램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원래 미코 세라믹스가 있어요. 미코 세라믹스가 뭐 하는 회사냐면 이렇게 본딩할 때 있잖아요. 본딩이 뭐죠? 칩과 기판 붙이는 거죠. 그때 열압착을 하죠. 열로. 그 열을 주는 게 히터예요, 히터. 그 히터 만드는 회사죠. 예. 그거를 이번에 올해 5월에 미코로부터 인수해가지고 연결 편입을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내년에 온기로 실적이, 회사도 실적도 좋아요. 그게 이제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이제 연결 편입되면서 상당히 좀 좋은 모멘텀 받지 않을까 보고 있고, 원래 이제 세정 코팅도 중요합니다. 이제 점점 갈수록 거기에다 저 미코 세라믹스 인수까지 해서 코미코도 눈여겨봐야 될 기업이고, 이렇게 장비를 세정해 주는 거예요. 씻어주고 장비 코팅해서 오래 쓸 수 있게. 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주가도 비싸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장비 세정과 코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서 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다음 DIT도 아까 보고서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자료가 없어서 찾아봤습니다. 현대차증권의 광민정 연구원. 여러분도 DIT는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요새 너무 많이 오르긴 했는데 원래 검사 장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하이닉스 쪽에 공급을 하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해버렸어요. 이 레이저 어닐링 누가 하죠? 이오테크닉스. 이오테크닉스 삼성 쪽이죠. 경쟁사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레이저 어닐링 우리 어제 공부했잖아요. 또. 어젠가 그젠가. 예. 그래서 레이저 어닐링 시장도 시장이 커지죠. 왜? 선단 공정이 좁아지면 계면 결함이 생겨요. 거기에 결함이 생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치료해주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10K당 한 대인데 고객사가 60에서 100K 수준으로 능력을 확대한대요.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장비 수주가 많아지겠죠. 예. 그러니까 이오는 주로 삼성 쪽이니까 하이닉스가 원비 공정까지 더 적극적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DIT가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밸류를 봤더니 이렇게 올랐어도 안 비싸요. 비싸지는. PBR이 1.2배밖에 안 돼요. 예, 이게 올랐는데도. 물론 이제 HBM 수혜에 따라서 실적이 더 좋아지면 더 싸질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이게 지금 좀 기다리실 필요는 있는 게 단기에 그냥 이게 솟아버렸거든요. 보시면 그죠? 근데 오늘 무려 9%가 빠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오르면 한번 쳐 맞아요. 위에서 한 번씩 탁탁 맞아버립니다. 너 그냥 너무 튀지 마. 막 이런 느낌이죠. 근데 이렇게 올랐는데도 제가 밸류를 봤더니 뭐 엄청 높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관심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DIT는 한번 공부를 꼭 해보세요. 요게 밸류가 위로 솟았는데 이렇게 올랐는데도 지금 이번 9,700원이니까 1.2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싸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 거죠. 예. 1.2배는 아니죠. 제가 계산 잘못했네. 요새 주가 올라가지고 그죠? 1.2배는 아닙니다. 제가 얼마죠? 주가가 오늘 2만 원이니까. 예. 계산 한번 해볼까요? 그럼 그거는 이제 3분기 실적 기준이고 지금 계산하면 뭐 대충 10,000원 치면 PBR 한 2배 되겠네요. 예, 2배 정도. PBR 2배 정도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 비싼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관건은 그거죠. 이게 이제 실적이 이번에 50억 찍었거든요. 50억. 그래서 여기다 4를 곱하면 200억 나오겠죠. 200억이니까 PER 기준으로는 20배. 근데 HBM 관련주들 막 40배, 50배 갔거든요. 뭐 3, 40배 기본적으로 받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비싸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한번 공부를 더 한번 해보세요. DIT는. 예. 저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한번 제가 오늘 찾아서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레이저 어닐링입니다. 어닐링 1B 여기에 들어가는 레이저 어닐링 웨이퍼 치료해주는 이오테크닉스의 어떻게 보면 좀 경쟁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의 9월 스마트폰 출하량이 잘 나왔습니다. 78.1%, 61.3%, 9월달 엄청난 성장을 했고요. 중국 폰이 잘 팔려서 그래요. 그리고 재고가 적대요. 중국이 지금 부품 주문도 많이 안 해놨는데 수요가 늘어요. 부품은 없어요. 그럼 재고 쌓이죠. 주문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기업들한테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게 여기 있는 게 부품 재고가 정상 이하. 예, 그래서 연말하고 내년 1분기까지 중화권량 공급 업체들 실적 상승 기대감 주목하자. 예, 그래서 삼성전기를 좀 수혜주로 꼽아. 이거 말고도 몇 개 있잖아요. 삼성전기 말고도 뭐 JNTC, 그 다음에 세경하이테크, 파이nem텍, 옵트론텍, 뭐 PI 첨단 소재 이런 기업들이 일단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예, 중화권 비중들이 있는 기업들입니다. 예, 가장 큰 회사는 삼성전기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재고는 적고 출하량, 카메라 모듈입니다. 중국 스마트폰 판매량 돌아서고 있죠. W게임즈는 정말 저평가돼 있더라고요. 이게 게임 소셜 카지노 회사인데 이제 온라인상에서 카지노를 이제 모의 카지노 하는 거랑 똑같은 건 실제 돈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성장을 못했어요. 그동안 코로나 때 성장했다가 확 꺾였죠. 계속 꺾였죠. 계속.
근데 이익은 늘고 있대요. 작년 4분기부터. 왜? 비용을 줄였어요. 이거는 일단 긍정적입니다. 가볍게 몸집을 낮춰놨어요. 비용 효율화. 근데 여기서 매출만 늘면 이제 돈을 팍팍 버는 건데, 아이게이밍 시장에 이제 본격 진출 앞두고 있는데 11월에 슈퍼네이션 인수, 요게 영국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온라인 그 게이밍 시장 있죠. 아이게이밍이라 있거든요. 이건 진짜로 돈 내고 카지노 하는 거랑 똑같아요. 진짜 돈 내고 하는 거라고. 예. 그래서 온라인 카지노 시장이 진짜, 소셜은 사실 이제 약간 그 진짜 돈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예. 진짜 돈은 아니고. 예. 근데 여기랑 다르게 온라인 카지노는 연간 20%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스웨덴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해서, 저 회사를 인수해서, 원래 이 W게임즈가 기업들 인수해서 성장하는 기업이에요. 미국 기업도 인수했고, 이번에 이제 요 아이게이밍 시장 여기 슈퍼네이션 인수해가지고 한 번 더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별 아이게이밍 시장 규모는 영국이 제일 크고요. 요거로 가면 슈퍼네이션. 그래서 매출도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비용은 줄고, 주가 요새 올랐는데도 엄청 빠져가지고요. 거의 지금 발바닥에 가 있어요. 비싼 게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W게임즈 진짜 많이 빠졌어. 밸류도 굉장히 낮은 상태고, 그죠? 지금 올라왔지만 한번 봐보세요. 이게 월봉 차트입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주식 투자할 때 좋은 거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웬만하면 제가 차트 잘 안 보지만 차트를 한번 보는 이유가 위치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위치가 낮아요. 그럼 이제 이런 기업들은 분석을 해봐요. 했는데 분석했는데 뭐가 안 보여요. 뭐 좋아질 게 아직 안 보인다. 그러면 안 해야 돼요. 근데 W게임즈처럼 뭐가 이제 바뀌려고 한다. 이런 게 이제 보이면 분석을 이제 한번 들어가 봐야 돼요. 왜냐면 잃을 게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좋아지고.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마트도 한번 제가 그 뉴스 보여드렸잖아요. 정영준 이제 부회장님이 뭔가 변하시려고 하시나? 네, 그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이렇게 빠졌어요. 정말 미친 듯이 빠진 거죠. 네, 이 상황에서 좋아져야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좋아지는 거는 정영준 회장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 뭔가 이제 오프라인 쪽으로 본업에 집중하겠다. 일단 그 마인드만으로도 저는 점수를 줄 수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내식 수요 있죠.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삶이 좀 팍팍해질 수 있어요. 고금리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밖에서 외식 줄이고요. 내식을 해요. 근데 이거는 좀 애매한 게 뭐냐면, 내식 수요 중에 경쟁이 어디냐면 슈퍼마켓과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마트 가서 장 보고 왔을 텐데 그게 아니라 가까운 GS 슈퍼마켓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예, 거기서 아니면 롯데 슈퍼마켓 갈 수도 있고, 거기서 누가 이길지 모르지만 어쨌든 환경 자체는 좀 우호적으로 바뀌곤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체크하는 거죠. 예. 그런 뭔가 좋아진 걸 발견을 하셔야 투자가 가능한 겁니다. 그냥 많이 빠졌다고 하시면 안 돼요. 자, 파트론도 이제 더 나쁠 건 없는 것 같고요. 목표 주가 12,000원 오히려 올렸고, 부진한 판매량 기록했는데 어쨌든 이제 애플한테 밀린 거죠, 삼성이. 그러니까 삼성이 잘 돼야 파트론이 잘 되는데 어려웠죠. 근데 내년부터는 기대해보면, 요새 안드로이드가 잘 나가고요. 거기다 온 디바이스 AI, 내년 1월 17일인가 삼성이 이제 갤럭시 폰에 생성의 AI 거기 넣어버리거든. 그래서 뭔가 부활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고, 또 영업이익 그래서 추정치 올려버렸어요. 예. 그리고 뭐 카메라만 하는 게 아니라 센서, 전자담배도 같이 하니까. 그래서 내년 PER 기준 8.8배, PBR 1배. 더 나빠질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변수는 파트론도 삼성이 잘할 거냐, 잘할 수 있냐, 요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론도 보시면 이렇게 빠져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대표이사가 좀 몇 번 사더라고요, 주식을. 자기 주식도. 과연, 예. 근데 어쨌든 부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자동차용 카메라도 점점 늘어나니까 그것도 뭐 괜찮겠죠. 자, 메가스터디 교육은 이제 영유아부터 평생교육까지 전 부문 교육 수직 계열화 성공을 했다고 하고요. 초등 부문 시장 점유율, 뭐 점유율이 22%지만 중등, 고등, 뭐 오프라인 대학 편입까지 다 고르게 잘하고 있고, 대입 개편안이 변경되죠. 그래서 28년에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이제 변경이 되고,
동점자가 다수 발생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접이나 논술 아니면 변별력이 좀 높아질 수 있다. 수능도. 예, 그래서 이런 사교육은 더 성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특목고 관련은 이제 수요가 있어서 중등 부분이 엠베스트도 수혜를 받을 것 같고요. 의대생 정원 증원하면 이제 오프라인 수강생도 늘어날 것 같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건 좀 우려 요인이죠. 예, 그렇지만 실제 감소하고 있죠. 15년도부터 22년 이렇게 보면 한 100만 명이 줄었어요. 근데 사교육비 지출은 또 그거에 비례해서 늘어났습니다. 거의 반비례해서. 예, 그래서 사교육 참여율도 늘어났고. 요즘엔 거의 온라인 진짜 안 하신 분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대부분 다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 공무원 시험 관련된 ST 유니타스도 인수했고. 예, 근데 다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아직 승인을 안 해줘가지고 승인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IR에서 Q&A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 부분 영업이익이 좀 훼손됐는데, 예, 강사 비용 증가 뭐 그런 영향이냐? 일부 좀 오프라인 강사료가 좀 증가했대요. 그 부분은 있었던 것 같고, 오프라인 매장 왜 이렇게 늘리냐? 온라인 말고 일단 그 수요가 있다고 합니다. 내년에 8개 지점 확장한다는 얘기가 있고, 온라인에서 고1, 2 트렌드가 어땠나? 기숙학원 뭐 어떤가? 수능 준비 연령이 이제 1, 2학년까지 낮아졌대요. 고1 때부터 이미 준비 다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기숙학원도 지금 계속해서 잘 증원도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능 캐파, 수능 그냥 이 80에서 90% 정도 기준은 수능일 기준이냐? 예. 그러니까 월별 기숙학원 이제 이 캐파라는 건 정원이죠. 정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차는 수준이 1월에서 6월은 정원에 한 70% 차고 6월에서 9월은 80%, 9월 이후에는 90%까지 기록을 한다. 그다음 영유아 이쪽은 어떠냐? 아직 사업계획 수립 중이고 그 다음에 강사진 통폐합까지 예상. 그러니까 이게 합병하고 나서 강사진 통폐합까지 어느 정도 예상되냐? 예, 강사마다 다 달라서 그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예, 기간은 좀 소요된다. 주주환원 정책은 아직 큰 변화 없다. 예, 동남아 쪽에 뭐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AI 기술력 강하니까 뭐 영유아 초등교육 쪽에선 아마 괜찮지 않겠냐 이런 내용인 것 같고 영유아비 관련 마케팅비 가이던스가 있냐 내년 가이던스는 뭐 얘기 못한다. 예, 이렇게 좀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주가 많이 싸졌고요. 밸류 매력도 높고 사교육 규제 이슈로 주가 변동성 보였잖아요. 한번 규제한다 그래서. 근데 이거 읽어보면 사교육 교육 변동 없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더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이 없어진다? 그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자식 교육만큼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달러빚을 내서라도 내 자식 교육은 소홀히 안 한다. 이게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마음이잖아요. 예, 자식이 공부하고 싶고 더 알려주고 싶고 그런 거 반대할 부모는 거의 없죠. 내가 덜 먹더라도. 예, 그러니까 사교육은 근데 그 사교육 시장이 1등 기업이잖아요. 근데 주가가 아무튼 많이 빠졌어요. 그죠? 반토막 났어요 거의. 그래서 지금 구간에선 한번 우리가 관심을 또 가져볼 시기인 것 같아요. 가치 투자로서. 단 워낙 무거워서 뭐 주가 움직이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KB증권의 하인연구원이 우주항공 산업의 역사라 그래가지고 미국 우주항공 산업의 역사가 3단계인데 세 단계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첫 번째가 정부 주도 그때 미소 전쟁할 때 막 소련하고 소련이 먼저 선박 날렸죠. 막 먼저 저기 어디 갔죠? 그 스푸트니크 인공위성 먼저 쏴가지고 미국이 완전 열받아 버렸죠. 그 다르파 만들어 버렸죠. 나사 만들고. 예. 그러면서 정부 주도하에 투자를 했고 한 번 더 충격받았죠. 유리 가가닌이 전 세계 최초로 유인 우주 탐사에 성공하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유명한 말을 남겼죠. We choose to go to the moon. 예. 그래서 진짜로 문에 갔죠. 문. 예. 달나라 착륙했죠. 아폴로. 예. 그래서 미국이 소련보다 먼저 달에 착륙을 했고. 예. 그리고 근데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후퇴해 버렸어요. 미국이. 미국과 소련이 같이 협력을 합니다. 레이건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우주정거장 건설 계획을 만들었고 이때 유럽 캐나다 그러니까 혼자 한 게 아니라 이제
협력을 했는데 그러던 상황에서 저도 이거 아직도 기억나요. 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였던 것 같은데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진짜 뉴스 보고 너무 지금도 생생해요. 챌린저가 폭발했던 그 영상 있죠.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86년도 1월에 챌린저가 이제 출발하는 과정에서 폭파해버렸죠. 정말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 어린 마음에 진짜. 예. 그때 선원 7명이 다 사망했고 또 콜롬비아하고 이제 나중에 지구로 2003년도에 귀환하는데 실종돼 버렸고 공중부대. 예.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점점 위축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시대가 다시 열렸다. 두 번째 문 레이스가 진행된다. 민간 주도예요.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거죠. 일론 머스크 책 읽어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스페이스X. 예. 망할 뻔했죠. 스페이스X도 망할 뻔했어요. 예. 근데 정말 극적으로 살아남은 기업이죠. 그래서 나사의 수주도 받고 이러면서 예.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민간이 협력하는 형태로 달에 착륙하는 그런 프로그램 아르테미스 여기에 우리나라도 아마 참여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회사가 스페이스X고 지금 계속 발사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실패하긴 했지만 스타쉽 발사 계속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주항공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도 당연히 동의하고 있고요. 예. 저는 꼭 이것도 있는데 방산 목적이 저는 크다고 봐요. 무기로도 활용 가능하죠. 근데 이걸 이렇게 그리신 정말 박수치고 싶습니다. 그 하이난 연구원님 대단하십니다. 이걸 자기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옛날에 1957년, 58년 이때 다르파 설립하고 역사죠. 유인 우주탐사 소련 열받아가지고 야 우리 달 가자. 달에 갔습니다. 닐 암스트롱. 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시대 우주항공 패권전. 두 번째 약간 이제 침체 시기죠. 다른 나라랑 같이 손잡고 하는. 예, 그래서 우주정거장까지 갔지만 소련하고도 손도 잡았고 그 다음에 사고가 발생해서 위축됐고 세 번째 시기 이쪽으로 갑니다. 민간 우주정 이때 스페이스X가 처음 설립됐고 나사가 도와주고 예,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오바마 행정부가 그 콘스텔레이션 프로그램을 폐기해 버렸어요. 나사 주도로 하지 않고 이걸 민간에 넘겨버린 겁니다. 그걸 이제 주도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죠? 예. 그러니까 이제 민간 시대가 열린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민간보다는 정부가 주도를 해줘야죠. 예. 그래서 우주항공청 설립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 내용인데 내년 전망인데 4년 연속 약세장인 국가가 있을까? 아, 저는 중국이 3년 연속 약세장인지 몰랐어요. 예. 근데 중국이 3년째 약세장이고요. 그것도 너무나 충격적인 게 연평균입니다. 그 3년 동안 18% 빠진 게 아니라 매년 18% 빠진 거예요. 예, 그 얼마나 빠진 겁니다. 지금 연평균 18% 반토막 난 거잖아요. 지금 3년간. 4년 연속 하락은 없었다고 하니까 내년엔 중국 증시 살아나지 않겠냐 이런 이제 내용이고, 근데 무조건 그런다는 건 아니고 경제 성장의 목표치 이걸 기억해 주세요. 5% 이걸 달성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실질 성장률이요 잠재 성장률을 수년간 밑돌았대요. 지난 그 이유가 있어요. 그 구조조정하는 97년 2002년도에도 비슷했어요. 아시아 금융위기 막 이런 거 상업은행 부실 때문에 구조조정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성장을 많이 못했어요. 그때랑 비슷하죠 지금. 근데 그래서 내년에도 구조조정 기조로 가면요 중국은 기대할 게 없어요. 근데 다행히 10월 24일 뭘 했죠? 1조 위안 국채 발행을 허용하면서 바뀌었어요.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에서 3.8로 바꿨습니다. 뭐죠? 부양하겠다는 거예요. 구조조정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그래서 내년 목표는 아마 5%로. 이거는 내년 3월 양해에서 발표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그렇지만 5%로 상향될 것 같다. 그래서 중국의 재정적자 비율이 3% 돌파하는 건 2009년 이후 처음입니다. 코로나 때 잠깐 한번 그건 특수한 상황이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지방정부 특수채 발행을 늘렸죠. 3.8조 이상. 아니, 지방정부 특수채 발행한다고 작년과 똑같이 3.8조. 이걸 더하면 GDP의 7%가 투자가 되는데 올해가 6.3이니까 늘어나는 거죠. 예. 디플레이션도 점진적으로 해소될 전망이고 저렇게 되면 묵은 숙제는 소비, 부동산, 지방정부, 부채인데 이건 해결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이거죠. 내년도에 적어도 이게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것 같다. 좀 방원해주지 않겠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좋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지난 97년, 99년
2020년, 23년 이때가 그 중국의 실제 성장률이요. 중국의 잠재 성장률이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그 내재된 성장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밑으로 갔던 시기라고 합니다. 이때가. 예. 이번에 또 나왔던 거죠. 근데 이제 내년에는 다시 위로 올라서지 않겠. 근데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왜 보여드리냐면, 저게 되면 한국 증시에 좋아요. 그잖아요. 한국 수출이 늘어나겠죠. 중국에. 플러스죠. 그러니까 지난 3년간 중국은 우리나라한테 별 도움이 안 됐어요. 예. 근데 그걸 드디어 내년에 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펀더멘털상 굉장히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내년 상반기 미국이 조금 다운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완충해 주려면 중국의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여드리는 거고, 요게 된다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봤으니까 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했고, 공시는 오늘 별게 어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별다른 게 좀 없었고, 그래서 오늘 바로 시황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이제 오늘 시장이 끝이 났고, 곧 증시 강해요, 그죠? 요새 뒷심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강세장 모습이에요, 이게. 정강 후약으로, 전약 후강 보통 오후에 좀 강한데, 물론 오늘 많이 오른 건 아닌데 또 끝에 가서 싹 올려버리죠. 그래서 오늘도 증시는 올랐고, 오늘은 코스닥도 올랐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강세로 전환이 됐고, 오늘 외국인들 여전히 주식 많이 사고 있습니다. 1,100억 꾸준하게 사고 있고, 오늘 주로 샀던 업종은 역시나 전기전자, 오늘은 화학업종, 아마 LG화학을 좀 많이 사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오늘 섹터로는 캐릭터 쪽이 좋았네요. 웹툰 쪽하고 이쪽 핑거스토리 뭐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이자 관련주로 돼 있는데, 여기가 오늘 제일약품, 제주반도체 뭐 이런 기업들이 올랐고요. 유전자 치료제 오늘, 그리고 제넥신이 18%나 올랐고, 비만 치료제에선 펩트론이 그동안 좀 부진했는데 오늘 17%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엔터주 좋았어요. 엔터주 참 부진했지만 오늘 괜찮았습니다. 특히 오랜만에 하이브가 6%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방송 관련주들도 오늘도 좋았고요. 요즘에 CJ ENM이 정말 뜨겁죠. 계속 오르고 있고요. SBS도 이제 정신 차리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리고 아까 엔터 보여드렸고, 초전도체는 왜 갔는지 모르겠네요. 미용 의료기기도 요새 조금 정체 보이다가 오늘 휴메딕스, 메디톡스 이런 기업들이 좀 올라왔고, 자동차주들도 오늘 괜찮았습니다. 어제 좀 부진했지만 오늘 기아, 현대모비스가 강세, 현대위아까지 이끌었고, 게임주들도 요즘에 분위기 좋은 편이죠. 근데 오늘은 위메이드 쪽이 넷마블 뭐 여기랑 같이 움직였던 것 같고, 항공주들은 좀 부진했다가 오늘은 대한항공 다시 반등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좀 특징적이고, 다만 이제 오늘은 HBM주들은 일단 급락을 했어요. 아까 DIT, STI, PS. 근데 좀 쉬어 가야 돼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진짜. 이게 나쁘게 보지 마시고 이거를 적절한 조정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빠지니까 그게 약간 빌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는 다 안 좋았습니다. 반도체는 장비주도 좀 빠졌고 거의 대부분 빠졌죠. 오랜만에 TCK가 좀 올랐네요. 자율주행도 요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오늘은 좀 쉬어갔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올랐어요. 퓨런티어 좀 쉬고 있고, 세코닉스도 좀 빠졌고요. 넥스트칩, 뭐 캠트로닉스, 하이비전 이런 기업들이 다 오늘은 비교적 크게 빠진 것 같습니다. OLED 관련주들도 오늘 아마 주성도 있고, 뭐 덕산 네오룩스 이쪽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카메라 모델도 오늘 좀 빠졌고요. 시스템 반도체, 한마디로 오늘 IT하고 반도체 쪽은 대부분 다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지수랑 별개로 또 빠진 것도 빠지고요. 조선주들은 아침에 올랐다가 오후에 좀 밀렸고, 통신 장비도 오늘 좀 밀렸고요. 인텔리언테크 오늘 좋았네요. 그죠? 여기가 이제 대표적인 인공위성 관련 기업이죠. 오늘
대표 형님들도 좀 빠졌습니다. 삼성 하이닉스. 참 삼성 저 전고점 넘기가 이렇게 힘이 드네요. 인터넷도 빠졌고 2차 전지 장비도 오늘 빠졌습니다. 예, 여기 DIT가 또 2차 전지 쪽도 있다 보니까 좀 빠진 것 같네요. 네, 오늘 그랬고 시총 상위 기업들 이제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보면 뭐 LG엔솔이 오늘은 예 괜찮았습니다. 2차 전지 쪽 괜찮았어요. LG화학, 삼성 SDI, 예, 에코프로비엠 이쪽 견조했고요. 반면 LG그룹이 좀 빠졌네요. 그리고 삼성화재가 오랜만에 반등. 한전이 모처럼 올랐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하이브, 에코프로머티가 오늘 오후에 다시 한번 급반등이 나왔고요. 한미반도체는 좀 쉬어갔고 LG이노텍은 뭐 특별한 악재는 없는데 오늘 4%나 빠졌네요. 그리고 네, SKC도 특별한 악재는 없습니다. 근데 요새 많이 올랐죠, SKC도. 하나시스템 우주항공 쪽, 예. 리노공업 요새 많이 올랐었고.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오른 기업들은 일단은 오늘 다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M엔터즈 좋았고요. 솔브레인 빠졌고, 이오테크닉스 빠졌고, 이수페트 다 뭐 HBM 이쪽이죠. ISC, 종근당. 한마디로 이제 오늘 시장을 보면서 느낀 게 부진했던 2차 전지가 좀 살아났고요. 반면에 최근 강했던 IT나 반도체가 일단 좀 흔들렸던 그런 모습이고 제약바이오는 오늘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 오늘 좀 구도로 시장이 좀 일부 움직인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대덕전자도 요새 좀 올랐었는데 오늘은 좀 막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봐주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JNTC 같은 경우 이제 중국 스마트폰 부품 쪽이다 보니까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정도로 한번 마무리 해드리고 뭐 내일도 이럴 거예요. 내일도 오늘 미국장 안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내일도 아마 종목 장세. 다만 삼성이 움직이면 만약에요 위가 열리면 개별주는 좀 쉴 겁니다. 삼성으로 집중되겠죠. 예,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다만 아직은 개별 장세가 더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보고서 내용 중에 이제 전공정을 좀 많은 시간 들여서 좀 알려드렸는데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많은 기업 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좀 직접 한두 개라도 골라서 하나라도 뽑아가지고 뭐 예를 들면 DIT를 한번 공부를 해보시든지 ENF를 하시든지 뭐 유니셈을 하시든지 뭐 기업 많잖아요 몇 개. 그 중에 하나라도 뽑아서 주말까지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진짜. 예. 그러면 그게 나중에 다 실력이 되는 겁니다. 예. 그게 먼저 쌓여야 나중에 돈 수익이 나는 거지. 그냥 운 좋아서 번 돈은 그냥 운이 좋은 것 뿐이에요. 예.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꼭 한번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해 보실 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